오늘은 이제 윤희숙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제 사퇴했죠. 그분이 쓴 정치의 배신이라는 책을 한번 들고 얘기를 해보고 앞으로 또 몇 번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주 재밌게 썼습니다. 제가 3일 전 토요일 날 광화문 교보문고를 들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제 3-4시간 광화문을 지나서 서울역을 지나서 용산을 지나서 이제 한강의 자전거 도로로 이제 나서던 길입니다. 그때 이제 광화문 교보문고를 들렀는데 정치인들 얼굴이 표지에 큼지막하게 박힌 아주 보잘것없는 자서전들이죠. 정치인들 자서전 책들이 질비한 코너에 조국의 시간인가 뭔가 하는 책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윤희숙 전 교수가 쓴 정치의 배신이란 책이 눈에 띄길래 얼른 한 권을 집어 들었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 소개해드린 정책의 배신을 쓴 아버지가 농부가 아닌데도 잘못 자그마한 농지를 사서 더불어민주당이 하도 땅 투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랬다고 치자. 내가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내 아버지가 한 일이니 그 자식인 내가 책임을 지마. 그러고 이제 국회의원직을 내팽개친 사람이 바로 윤희숙입니다. 경제학자로서 이분은 좋은 정책을 설계하면 세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머리 좋은 공무원과 전문가가 고안을 해도 청와대가 생각하는 정치가 무엇이냐, 그거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나라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책 전문가로서 정치가 안 바뀌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깊게 느껴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아래는 이제 이 책의 서문을 제가 나름대로 줄여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치 성골로 자리 잡은 학생운동 세력은 민주화 세력이라는 경력으로 권력을 잡고 국민을 편가르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증오하게 조종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지난 4년간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층만을 호명하고 보답하는 포퓰리즘의 전형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을 권력에서 몰아내기 어렵게 민주주의 제도를 무너뜨리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각종 혐의에 연루된 자들이 청와대와 국회에서 사법제도와 검찰, 의회 정치를 무력화하려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권만 바뀌면 품격과 비전을 갖춘 정치를 볼 수 있을까요? 저자 윤희숙 교수는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의 선함과 합리성을 끌어내리는 정치는 집권 세력의 자질도 자질이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국민 다수가 실망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약 40% 아직의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 지지를 바탕으로 더 열성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서 정치적 이득을 보는 구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사람들 때문에 갈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옛것이 죽어가는데 새것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우익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는 싸움에서 이겨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한 것이 대통령의 은혜라고 보는 시각은 민주주의에 대한 탄탄한 이해와 깊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쓸 수 없는 말, 가질 수 없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했다고 해서 은혜를 베풀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정치,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미숙하고 보잘것 없습니까? 정치란 어차피 정치인이 끊임없이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실행하거나 크게 노하지 않을 못된 짓을 슬며시 끼워넣는 것이라고 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정치를 바꾸는 힘은 결국은 정치인이 슬며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국민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정치인이 후진 짓을 하면 국민이 그 명줄을 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분열하면 내 편으로 갈라지면
권력을 누리려고 악을 쓰는 세력만이 득을 봅니다. 내 편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엄연히 있음에도 우리 정치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말은 즉 나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수긍하는 것인데 아주 원론적인 공자왈 맹자왈 하는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한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원성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상대를 적폐로 몰고 괴멸을 외치는 세력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서 정치계에서 추방당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저열한 행동인지를 뚜렷이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지금 온 나라가 패싸움에 휘말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빈사상태에 빠졌다는 현실에 낙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진단은 냉정할수록 좋고 새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고쳐야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 희망의 정치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조금은 이제 추상적이긴 하지만 저자 윤희숙 씨가 정치의 배신에서 쓴 서문을 제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저와 정치의 배신을 함께 읽으며 쉽게 엉망인 정치가 다만 한치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는 한 건지 우리 같이 한번 깊이 몇 시간에 걸쳐서 생각해 보기로 하시죠. 감사합니다.